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학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이번 꼭지에서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군집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군집화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널리 쓰이는 군집화 타당성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클러스터링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수행되었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링 결과물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판별하는 클러스터링 Validity Index를 이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파트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표적인 군집화 기법인 세 가지, K-means clustering, hierarchical clustering, 그 다음에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중에서 DB스캔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을 각각 개별 꼭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지도학습과 여기서 보시는 지도학습의 개념과 비지도학습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학습이라 함은 설명 변수 x와 종속 변수 y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x와 y와의 관계를 잘 찾아낼 수 있는, y는 fx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이 f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우리가 가진 인풋 데이터 X가 갖는 내재적인 속성 또는 특징을 이제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군집화는 이제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X들의 데이터 모집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사용할 특정한 군집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객체들끼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것을 바로 목적으로 하는 게 군집화입니다. 그래서 군집화의 목적은 첫 번째, find group of object. 다시 말하면 객체들의 집단을 찾자라는 거예요. 찾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객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목적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객체들은 유사해야 됩니다. Object in a group will be similar 이라는 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은 달라야 됩니다. 좀 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ifferent from the object in other group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자를 수학적인 목적식으로 표현하자면 intra-cluster variance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minimize the intra-cluster variance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의 군집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모여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수학적인 목적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maximize the intercluster variance, 군집 간 분산을 최대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군집들끼리는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데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용어인 intra-cluster variance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인터-클러스터 베리언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군집화의 타당성 지표, 클러스터 밸리디티 인덱스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고요. 이 범주의 개수와 그 다음에 레이블이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이미 주어져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과 타겟을 찾는 잘 연결시켜주는 펑션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클러스터링은 몇 개의 클러스터가 최적이고 각각의 객체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걸 이제 클러스터 멤버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데이터셋의 본질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군집 개수와 멤버십을 결정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군집화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느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특정한 회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된 문서들을 사용된 단어의 빈도라든지 아니면 뭐 영문서 빈도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들을 하나의 벡터로 객체로 표현을 하고요. 그 객체들을 군집화했을 때 핵심적인 주제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 회사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사람이 다 읽고 분류하고 군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동화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에 knowledge discovery라는 용어, 주제에 대한 문서가 많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이 analysis, 그 다음이 뭐 data mining 테크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라우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문서들을 이렇게 묶어주거나 또는 비슷한 기능, 펑션을 수행하는 지인이나 프로테인, 그러니까 유전자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묶어주거나 또는 그 가격 움직임이 비슷한 어떤 그 주식들을 이렇게 묶어주거나 하는 유사한 것들을 묶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도메인에도 군집화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Summarization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요약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Visualization과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아래 예시는 뭐냐면 강의에서는 학부 수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Self-Organizing Map이라고 하는 Neural Network 맵 해서 SOM이라고 불리우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군집화와 시각화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뭐 GDP라든지 또는 뭐 interest rate라든지 또는 뭐 수출, export 양 또는 뭐 수입, import의 양, 뭐 이런 거시 경제적인 지표들을 그 나라를 표현하는 그 속성으로 정의를 하고 벡터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국가들이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그룹핑을 하고 시각화를 해주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는 이 그림상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들은 거시경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조금 이제 그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객체들 간의 유사성을 판별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전략적 strategic planning에서 전략 수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아주 예전 제 연구 결과이긴 한데 자산을 이제 관리하는 asset management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최대한 기대 위험을 낮추면서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주식들을 군집화를 먼저 하고요. 그렇게 군집화된 이 각각의 군집들에서 대표적인 주식들을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더니 시장의 일반적인 시장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의 검증 동안 6개월 동안의 수익과 변동성을 이용해서 군집을 하고 그 군집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향후 미래 6개월 또는 1년 동안 얼마만큼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지, 그래서 목적은 이제 두 가지인데 수익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익률 자체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포트폴리오와 volatility라는 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이 그룹을 이제 목적에 맞게 대표 주식들을 이용을 해서 바스켓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더니 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과 수익률을 뛰어넘었다라는 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예시이기도 한데요. 경쟁 회사와의 특허들을 비슷비슷한 특허들끼리 군집화를 해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경쟁사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도 이렇게 유사 특허들을 판별함으로써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네 번째 군집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제 이거는 두 회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특허가 각각 4개, 3개씩 들어가 있는 건데 대부분이 회로 메모리 관련된 회로와 관련된 특허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데 요
초록이라든지 청구항을 보면서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전문가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특허를 다 볼 수가 없으니 유사한 특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집단을 판별해주는 역할을 이 클러스터링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웨이퍼 빈 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각의 웨이퍼에 이렇게 어느 부분들이 이제 수율이 낮은지 또는 불량률이 높은지를 그림상의 패턴을 이제 군집을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그 불량에 대한 형태들이 그룹핑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그룹핑이 된 결과물을 보고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레시피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군집화 결과물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군집화의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해서 벡터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피처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적절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난 이후에 해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군집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y는 fx라는 함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x가 주어졌을 때 f hat x라는 게 나오면 이걸 이제 y hat이라고 하겠습니다. y라는 정답과와 y hat이라는 추정값이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느냐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모델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군집의 최적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 군집에 어떤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량적이 완벽하게 누구나 동의하는 글로벌한 옵티멀 솔루션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군집은 그 군집 내에 속하는 객체들끼리는 서로 매우 가까워야 되고, 군집이 다르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산출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군집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슈들을 보시면 우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쪽 왼쪽 위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전체 이 상황에서 몇 개나 클러스터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클러스터가 6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2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6개가 어떤 그 군집화 타당성 지표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6개가 정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개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허용 가능합니다. 다만 군집화 정답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판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클러스터, 이 데이터가 2개의 클러스터로 묶여야 된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볼게요. 여기가 하나의 클러스터고요. 이만큼이 또 다른 클러스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군집 타당성 지표에 의하면 이 아래쪽의 타당성이 위쪽의 타당성보다는 크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군집이 6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군집 내 인트라 클러스터 베리언스와 군집 간 인터 클러스터 베리언스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호될 수도 있고 이게 선호될 수도 있어요. 단 동일한 군집의 개수라면 가장 최적의 구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타당성 평가 지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군집의 타당성 평가 지표 클러스터링 밸리디티 메저를 통해서 최적의 군집 개수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군집의 타당성 지표의 정의에 따라서 최소화가 되거나 최대화가 되는 하는 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군집을 키우면 키울수록 각각의 군집 안에 있는 객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단조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여기서 보는 이걸 이제 엘보우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팔꿈치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이 엘보우 포인트를 찾아서 이때의 군집의 개수를 최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군집의 타당성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인터 클러스터 베리언스와 인트라 클러스터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globally accepted validity measure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요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크게 접근법이 존재를 하는데 external clustering validity measure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러스터링의 개수와 멤버십이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물과 그 정답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누누이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인데 정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건 unrealistic하다. 비현실적인 검증 기법인데 언제 쓰느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임의로 또는 일부러 클러스터 구조를 미리 사람이 또는 연구자가 생성을 해놓고 그 생성한 클러스터를 정말로 잘 찾아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또는 논문용으로 쓰는 방법이지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인터널 매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응집성, 컴팩트니스를 좀 더 강조하는 방법이고요. 상대적인 relative measure 같은 경우에는 군집 내의 컴팩트니스, 인트라클러스터 베리언스하고 군집 간의 세퍼레이션, 인터클러스터 베리언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파트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지표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여러 가지 인덱스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Done 인덱스라고 표현된 것과 실루엣 두 가지를 설명을 이번 이 챕터를 통해서 이 꼭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one 인덱스를 보면요. 몇 가지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두 군집 간의 디스턴스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보시면요. Done 인덱스, 이게 정답이란 뜻이 아닙니다. Done 인덱스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가 군집 A고요. 여기가 군집 B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군집 A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의 객체가 있고요. 군집 B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여기선 개념상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군집상에 존재하는 객체들 사이에 pairwise distance를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선을 그리다가 지금 완전 다 못 그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7 곱하기 8, 56개의 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선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걸 두 군집 간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군집의 지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하나의 군집 내에 속하는 객체들 간의 pairwise distance,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에 있는 군집 C는 7개의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 돼서 21개의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이걸 군집의 지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 scatter within a cluster는 이 던 인덱스는 사용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좋은 군집이라고 함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군집 간의 디스턴스 중에 미니멈 값도 가장 클수록 좋겠고요. 왜냐하면 군집끼리는 멀리 떨어져야 좋으니까요. 군집의 지름 중에 맥시멈 값도 되도록이면 작을수록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집의 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군집이 컴팩트하게 모여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커야 되는 값을 분자로 놓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아야 되는 값을 분모로 놓으면 이 지표가 크다라는 얘기,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군집 간에는 서로 멀고 군집 내부에서는 컴팩트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식을 보면 요 던 인덱스의 분자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군집 간 거리들 중에서 미니멈 값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지금 요 값이 여기 있는 요 값이 되겠죠. 요 길이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군집 간 거리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게 멀면 다른 군집 간의 거리는 이거보다 당연히 커야 돼요. 정의상. 그러면서 분모는 뭐냐면 군집 내의 거리, 이 지름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시멈 값입니다. 이것조차도 최소로 작을수록 나머지 군집의 지름이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정의가 이게 군집 지름 중에 제일 큰 거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이 군집의 지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군집 간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을 지표의 분모로 놓고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을 지표의 분자로 놔서 이 전체를 최대화시키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군집의 개수를 이제 찾아내는 게 던 인덱스입니다. 반면에 실루엣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계산이 까다로운데 우선 이 실루엣 지표는 각각의 객체별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 값을 계산을 해요. AI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BI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AI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라는 객체로부터 자기와 같은 군집에 속하는 다른 객체들 간의 거리의 평균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네모로 표시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객체가 있으면 AI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선들의 평균입니다. 자기랑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객체와의 거리 평균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AI는 작을수록 좋겠죠. 군집이 컴팩트하다면. BI는 뭐냐면 I로부터 가장 이 자기 군집, 그러니까 I로부터 자기가 속한 군집이 아닌 다른 군집 간의 거리들을 군집에 속하는 객체들 간의 거리를 평균을 계산했을 때 가장 짧은 값입니다. 이거 뒤에서 예시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역시 지금 똑같이 AI를 계산을 했던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주황색에 해당하는 객체들 간의 이 선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요 선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클러스터니까요. 이 둘 중에 짧은 값은 사실 주황색의 평균입니다. 그게 BI가 됩니다. 그러면 각 객체의 SI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BI에서 AI를 뺀 것을 분자로 놓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와 BI 중에 큰 값을 분모로 놓습니다. 이 값은 이론적으로는 무슨 관계를 갖게 되냐면 A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값은 0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I가 있는데 그 위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곳에 같은 군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객체들은 전부 내 위치에 있으니까 거리 평균이 0이 되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SI는 AI가 0이니까 BI분의 BI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러면 SI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에 BI가 가질 수 있는 값도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랑 같은 군집이 이렇게 있는데 뜬금없이 나랑 다른 군집의 객체들이 전부 나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BI의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SI는 BI가 0이니까 max AI BI니까 AI분의 마이너스 AI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값은 이론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군집이 잘 되어 있으면 SI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이론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번개맞은 I라는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AI는 자기랑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객체들의 평균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3이 나옵니다. BI를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 군집 간의 거리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11.57이 나오고요. 올리브색 이 세모랑의 그 거리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5.60이 나옵니다. 11.57하고 5.60 중에는 5.60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BI가 되고요. SI는 BI 빼기 AI 그리고 max AI BI니까 5.60
분의 4.57에서 0.8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객체에 대한 SI가 0.82가 나옵니다. 이거를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객체들을 기준으로 SI 값을 다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부 평균을 낸 게 데이터셋의 실루엣 값입니다. 그래서 실루엣 지표는 던 인덱스도 크면 클수록 좋고요. 실루엣 지표는 크면 클수록 좋고, 실루엣 지표가 1이란 얘기는 군집이 서로 같은 군집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다 같은 점 위에 그냥 있다라는 뜻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완벽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군집 결과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군집의 타당성 지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을 하면서 한번 차이점을 볼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의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우선 군집 객체 이제 오버랩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드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객체가 2개 이상의 군집에 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가 2개 이상의 군집에 속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드 클러스터링은 무조건 얘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집을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게 하드 클러스터링이고요. 반면에 소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애매하니까 왼쪽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오른쪽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너는 50대 50으로 왼쪽과 오른쪽 클러스터에 포함되어라 라는 걸 허용하는 게 소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 조금 더 이제 방법론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 이 학부 강의에서는 하드 클러스터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 베이스드와 하이라키컬 베이스드 그리고 덴시티 베이스드 세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번에 구분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을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분리형 군집화라고 표현하고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계층형 군집화 또는 계층적 군집화는 모든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일부를 이제 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바텀업으로 올라오든지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대표 알고리즘 설명할 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군집화에 대한 기초 개념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 가지의 대표 군집화 하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